안녕하세요, 여러분. 꿀잼 물리 이행쌤이에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원격 수업이 시작됐죠? 여러분, 쌤이 직접 여러분을 보고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한번 재미있게 들어봅시다. 어,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을 월화수목금 다 한 게 아니죠? 화요일 날 개학하고 수목금만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쌤 수업을 한 번 들어본 반도 있고 쌤 수업을 아예 듣지 않은 반도 있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조금 복습하면서 가봅시다. 들었던 반은 복습하고 처음 듣는 반은 한번 들어봅시다. 쌤 이름은 일단 이혜인이에요. 그래서 봤던 바는 알고 있겠고, 쌤을 처음 만난 바는 이렇게 쌤 얼굴도 모르고 수업을 들어야 되지만 그 다음 시간은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합시다. 자, 그러면 꿀잼 물리 한번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지부터 볼게요. 자, 오늘 수업은 먼저 수업 계획 안내를 살짝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리란 무엇일까? 우리 과학 중에 우라생지가 있죠. 그 중에 물리가 뭘지 한번 간단하게 쌤이 설명해 줄게요. 너무 재밌으니까 기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여러분 모두들 완자 통합과학책 샀죠? 통합과학책. 자, 여러분 통합과학책 꼭 필요하니까 요 3부터는 잘 챙겨옵시다. 알겠죠? 몇 페이지인지는 쌤이 요거 할 때 가르쳐 줄게요.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고, 자, 수업 계획 안내부터 할게요.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통합과학은, 과학이라는 과목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요 안에서도 또 많이 나뉘고, 요 안에서도 나뉘고 하지만, 일단 크게 나누면 이렇게 물, 화, 생, 지로 나눌 수 있죠. 요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수업을 같이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번 모든 과목 잘 들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뭘까요? 여러분 뭔지 아나요? 잘은 잘 모르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도 있고 안 배웠던 반도 있을 텐데 한번 더 복습하고 한번 배워봅시다. 자, 물리는 뭐냐? 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그것이 나타내는 모든 현상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건 무슨 뜻인지 조금 말이 어렵죠? 뒤에서 무슨 얘기인지 물리가 뭘 배우는지 가르쳐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화학은 물질의 조성과 구조, 성질, 변화, 제법, 응용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여러분 화학 원자 원소 많이 들어봤죠? 물질의 조성,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 이런 거를 파악하고. 이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무슨 화물을 만들고, 이런 거를 배우는 게 화학이죠. 다음에 생명과학은 뭐냐? 생명에 관계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우리 호흡이라든지 그런 거, 어떤 신체 내의 기작들,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게 물질대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살펴보는 게 생명과학이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다. 이런 거 70%는 물이고 단백질 몇 프로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뭐냐? 지구와 그 주위의 천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지구 내에서 화산이나 화산활동, 지진, 사막화 이런 거를 알아보면 지구 내에서 알아보는 거고 천체로 나가서 우주 대해서 알아보면 천체학이 되겠죠. 그런 게 지구과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랑은 물리를 배울 거고 다른 선생님들이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 물리란 뭘까? 물리에서 도대체 뭘 배울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물리라는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물리는 물건, 물과 다스릴 리라는 한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어렵지 않은 한자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해석하면 모든 사물의 이치다. 자, 여러분, 어떤 현상은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항상 우리 주변에서도 관찰하고 있지만 사물은 여러분 손에서 놓으면 떨어지죠? 맞나요? 여러분 손에서 이 사물을 놓으면 그 사물이 공간에 붕 떠 있지 않고 왜 놓으면 손에서 놓으면 공간에 붕 떠 있지 않고 이 사물이 떨어질까요? 왜 떨어지는 걸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사물이 왜 떨어질까? 지구가 있어서 지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방금 대답한 친구 있나요? 잘했어요. 맞아요. 중력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중력은 왜 있는 걸까? 지구는 뭔데 사물을 당길 수 있는 거야? 뭐지? 질량이 있어서 그렇다고 배웠죠. 그렇다면 질량이 있으면 왜 중력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자 봅시다. 쌤이 있어요. 쌤이 질량 있죠? 쌤 0kg는 아니니까, 그쵸? 질량 있고. 여러분도 질량이 있어요. 0kg는 아니잖아, 솔직히. 그쵸? 그러면 둘 다 질량이 있으니까 이 둘도 땡겨야 되죠? 근데 왜 안 느껴져요? 여러분, 쌤이랑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이랑 쌤이랑 땡기는 게 느껴지나요? 쌤은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도 안 느껴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질량이 있다고 다 땡기는 게 느껴지면 걸어가기 참 힘들겠죠? 내 앞에 걸어가는 뒤에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땡기니까 걸어가기 힘들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쵸?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생겨야 되고, 땡기는 힘이 만류인력이라 하죠. 만류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걸까?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물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사람 뉴턴이죠.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이 세상에 중력이 있구나. 만류 인력이 존재하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자, 우리는 만류인력, 우주 만물 사이의 힘을 설명하는 법칙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지구만 사과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사과도 지구를 끌어당기지 하면서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긴다 하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사물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만류인력이 그 이유다. 그런데 만류인력은 또 왜 생기는 건가? 이런 거를 질문하는 게 이런 이유를 찾아내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요런 거가 바로 물리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만류인력, 그냥 사물은 당연히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게 왜 그런지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탐구하는 게 바로 물리라는 학문이에요. 재밌죠? 여러분,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텐데 동영상을 틀기가 저작권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우니까 쌤이 직접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 요게 고무판이에요. 고무판을 팽팽하게 이런 거 질량을 가진 물체를 두지 않고 고무판을 팽팽하게 이렇게 두면 그냥 고무판이 팽팽하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고무판에 엄청나게 무거운 볼링공을 딱 던지는 거야. 그러면 볼링공이 무거우니까 질량 때문에 이렇게 고무판이 휘어서 공이 존재하겠죠. 근데 여기에 그냥 탁구공, 아주 가벼운 탁구공 하나를 놓으면 그냥 이 고무판은 이렇게 휘지 않을 거예요. 가벼우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운 탁구공 하나를 던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탁구공 여기 던졌다. 이렇게 던져지겠죠? 똑같이 가벼우니까 고무판을 휘지 않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탁구공을 한번 던져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빨려 올라가죠. 빨려 내려가죠.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볼링공에 착 붙겠죠. 이게 바로 중력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쌤이 여기 있었어요. 질량이 가벼운 탁구공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 던져져서 여기 놓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쌤 이렇게 됐을 때 이 질량이 가벼운 우리 쌤이랑 여러분은 붙는 힘, 그러니까 만류 인력이 느껴지지 않죠. 만류 인력이 작용하지 아예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작아서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공간이 조금밖에, 고무판이 조금밖에 아니듯이 공간이 조금밖에 아니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이 볼링공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지구다 이 말이죠. 지구는 질량이 아주 크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면 요게 이 고무판이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고무판은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지구가 질량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볼링공이 질량이 커서 이 고무판이 휘어졌듯이 휘어짐. 지구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공간을 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대박이죠, 여러분? 신기하죠? 자, 공간이 휜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죠? 근데 고무판이 휘었듯이 이 지구가 질량이 크기 때문에 공간을 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 근처에 있는 물체, 지구 내에 있는 물체, 지구 근처에 있는 물체는 이 중력을 받겠죠. 이 공간이 휘임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듯이 볼링공이 이 고무판을 휘게 해서 이 탁구공이 빨려 들어오듯이 우리가 이 근처에 있으면 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우리가 미끄럼틀 타듯이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힘이 바로 중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이해가 잘 되죠, 여러분? 고무판에 비유를 해서 이해를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작은 여러분과 쌤은 공간을 휘일 수 없기 때문에 만류 인력이 작용하는 게 느껴지지 않고 아주 조금만 공간을 휘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구는 아주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힘, 만류 인력, 중력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 이해가 되죠, 잘? 고무판에 빗대어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쌤이 지금 글씨가 엉망이죠? 이게 쌤이 원래 글씨도 잘 못 쓰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글씨 예쁜 편은 아닌데 이 와콤 태블릿으로 이렇게 글씨 쓰다 보니까 더 조금 안 예뻐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쌤이 말로 설명하면서 글씨를 적으니까 못 알아보진 않겠죠, 여러분? 다 잘 알아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물리란 이런 거를 배우는 학문인데 물건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요거 하나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봤는데 만류 인력 그러니까 이 공간이 휘는 이유 때문에 공간이 휘기 때문에 이 물건이 떨어졌죠. 그거를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왜곡된다 이렇게 이 그림 좀 쉽죠? 이렇게 공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휘어졌다 이 말이에요. 모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휘어진 게 보이죠? 이렇게 휘어졌다. 이 질량이 아주 큰 지구 때문에 공간이 휘어진다. 이게 바로 달이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달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는 이유가 이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아인슈타인이 이 공간이 휜다는 거, 시공간이 왜곡된다. 요거를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아인슈타인? 이 지구가 왜 지구에 중력이 있는 걸까? 만류 인력, 아까 뉴턴이 말한 만류 인력이 존재한다는데 그게 왜 존재하는 걸까? 이거를 why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낸 거죠. 공간이 휘었다. 고무판처럼
고무판 위에 올라간 볼링공이 고무판을 휘게 하듯이 공간에 있는 지구가 공간을 휘게 했다. 요렇게 시공간이 왜곡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우리는 공간이 투명하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뭘 휘어 이렇게 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죠. 근데 아인슈타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건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바로 중력이 존재하는데 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우주의 시공간이라는 면에 놓여서 이 우주의 시공간을 왜곡시켜서 휘게 해서 이 다른 물체가 이 공면을 타고 띵 떨어지는 거다. 볼링공 때문에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탁구공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다. 요거를 밝혀낸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물건이 떨어진 이유는 뭐다? 이 무거운 질량을 가진 물체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져서 공면을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공면을 타고 떨어지는 거다. 그게 물건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리 너무 재밌지 않나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는 학문, 탐구하는 학문이 물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재밌는 사실들을 계속 우리 같이 배워봅시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 자, 봅시다. 몇 쪽이냐? 자,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이죠. 자, 완자 여러분 다 잘 가져왔죠? 자, 완자 책 한번 펴봅시다. 이제 쌤이 빨강색 말고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완자 몇 쪽? 완자 몇 쪽입니까, 여러분? 14페이지네요. 14페이지를 한번 다 같이 펼쳐봅시다. 14페이지에 보니까 빅뱅 우주론 나오죠? 빅뱅 우주론의 등장. 여러분, 빅뱅 우주론이 뭐냐? 들어봤나요, 빅뱅? 가수 빅뱅 알죠? 그 빅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자, 여러분, 우리 우주는 이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공간에 있는 우주는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어떻게 생긴 걸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모든 물체가 생기는 이유가 다 있죠? 이유. 어떻게 생기는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이번에 탐구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나요? 부모님이 사랑을 해서 태어나셨죠가 아니라 태어났죠? 하셔서. 그러면 우주는 어떻게 태어난 걸까? 우주 엄마, 우주 아빠가 결혼해서 태어난 걸까? 아니죠? 우주는 하나니까. 다중우주 이론이 있긴 하지만, 그거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 자,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게 두 가지 이론이 조금 지배적인 이론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는 빅뱅 우주론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 빅뱅, 뭔가 느낌이 나죠? 빅뱅에서 대폭발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인데, 책에도 있지만 대략 138억 년 전에 고밀도의 딱 한 점에서 이 폭발이 일어나서 빅뱅이 일어나서 이렇게 폭발을 해서 점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나타나죠. 존재하는 물질은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개죠. 12개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더 생기는 게 아니라 한 점에 아주 고밀도의 한 점에 이렇게 12개가 모여 있다가 사실은 진짜는 12개가 아니죠, 여러분. 12개는 아니지만 12개라 치면 그림에 따라서 그 12개가 여기 모여 있다가 팡 터져서 이 공간만 팽창을 하고 요 안에 있는 물체 12개는 행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별도 있겠고 이런 거 요런 거 12개 우주 먼지도 있겠죠. 이 12개가 유지된다. 개수는 유지되고 이 공간만 팽창한다. 그래서 점점 커지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한 점에서 터져서 공간이 팽창한다. 요게 빅뱅 우주론인데 자, 빅뱅 우주론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정상 우주론이라고 해서 정상 우주론은 뭐냐?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요 팽창하는 동안 팽창하는 이유가 물질이 계속 생성이 된다. 물질이 더 생성. 아까 빅뱅 우주론은 유지였죠. 유지. 보세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기선 5개로 표현을 했는데 5개가 계속 유지되고 공간만 팽창하는 거였죠. 공간만 지금 커졌죠. 이 육면체죠. 육면체가 공간이라 생각하면 되겠는데 공간은 커지고 이 물질 수는 유지가 된다. 근데 정상우주로는 이 5에서 5개에서 지금 몇 개가 됐습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개네요. 18개. 물질이 더 생성됐다. 5개에서 18개가 됐다. 이렇게 물질이 계속 생성되면서 그 생성된 개수에 맞춰서 공간이 계속 커진다. 요게 바로 정상 우주론이에요. 빅뱅 우주론은 한 점에서 터져서 물질은 유지가 되고 공간만 커진다. 이게 정상 우주론.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쌤이랑 같이 비교를 함께 해볼 건데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자,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는 가모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호일 이런 사람 등이 있고 자, 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둘 다 팽창이죠. 공간 자체는 둘 다 육면체에 팽창을 합니다. 근데 질량은 어떤가요, 여러분? 전체 질량은 계속 유지가 되죠. 안에 있는 숫자는 똑같다. 5. 일정이다. 일정은 밑줄로 표현할게요. 일정이고 얘는 물질이 더 생성된다 했으니까 질량이 증가하겠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밀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얘는 안에 있는 거는 5개로 일정한데 지금 공간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럼 밀도가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죠. 그래서 밀도가 작아진다. 얘는 이 물질이 생성된 만큼 공간도 같이 커지니까 밀도가 유지가 되죠. 일정하다. 그 다음에 온도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5개 이 과학자 여러분 이 내용 완자체계도 있죠. 보면 14쪽의 중간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비교의 표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같이 보면서 봅시다. 마지막 온도는 이 빅뱅 우주론은 한 점에서 팡 터지면서 공간만 팽창하니까 점점 식어서 온도가 감소하는데 이 정상 우주론은 물질도 계속 같이 생성되면서 공간도 커지니까 온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 우주 팽창의 증거는 뭘까? 여러분, 우주가 그냥 정지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히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우주가 팽창한다고 생각 안 해봤죠? 우주는 그냥 정지해 있지 않을까? 그냥 우리의 지구 내에 공간이 그냥 있듯이 그냥 우주도 정지해 있고 팽창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팽창을 한다는 거에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팽창의 증거가 뭐냐?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관측한 결과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것을 관측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러분이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멀리 있는 은하가 왜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지 쌤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봅시다. 이렇게 좌표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게 나고 이게 엄마 있는 점, 여기가 아빠 있는 점, 여기가 동생 있는 점이에요. 자, 쌤은 엄마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 아빠, 그 다음 동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칸씩 0, 1, 2, 3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팽창을 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우주가 팽창한다고 가정을 하면 팽창을 했을 때 아이고 너무 휘었네. 자,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1, 2, 3 아이고 엉망이네. 자, 1, 2, 3, 4, 5, 6 좌표가 있다면 자, 팽창을 2배로 팽창한 시각에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거고 엄마는 여기로 가겠죠. 2배 공간이 팽창했으니까 엄마. 그 다음에 여기로 아빠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동생이 가겠죠. 2배 팽창하면 공간이. 그러면 엄마는 1에서 몇이 됐어? 2가 됐죠. 1이 커졌네. 플러스 1. 빨강색. 플러스 1. 근데 아빠는
2에서 뭐가 됐어요? 4가 됐죠? 플러스 몇입니까? 2죠? 동생은 3에서 6이 됐죠? 플러스 6이다. 자, 그렇다면 멀리 있는 은하, 동생, 아빠처럼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더 엄청나게 멀어졌죠? 요 말입니다. 그래서 팽창을 하면 멀리 있는 은하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더 빠른 속도로 멀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허블이 관측했더니 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더라. 공간은 팽창하는 게 맞구나. 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이 우주론이 어떻게 확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책에 있죠. 14쪽에 옆을 떼기에 자 봅시다. 책을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우주는 정지에 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생각이었어요. 그냥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 노팽창. 이라고 생각하는 이론과 우주는 팽창한다 이런 사람이 주장했다. 팽창론, 우주의 팽창론이 같이 공존하면서 논쟁을 해요. 싸워요. 아, 노팽창이야. 아니야. 팽창이야. 노팽창이야. 팽창이야. 하면서 싸워요. 근데 이 증거가 관측됐다. 우주 팽창의 증거 아까 말했듯이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 외부 은하가 점점 멀어지는구나.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구나. 하면서 팽창의 증거로 관측이 됩니다. 증거가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너는 땡. 자, 파란색. 너는 땡이다. 증거가 나와버렸다. 네가 맞다. 팽창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팽창하냐? 한 점에서 커지서 공간만 팽창하느냐? 이 정상우주로 그냥 있던 공간에서 계속 물질이 생성되면서 팽창을 하느냐? 요 두 가지가 싸우죠 또. 공간만 팽창하는 거 아니야. 물질이 생기면서 공간이 같이 팽창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론이 확립이 되죠. 빅뱅 우주론이 증거가 관측되면서 확립이 되는데 이 증거가 뭐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 여러분 윌슨 나 혼자 산다의 곰이 이름 아닌가요? 윌슨. 이 사람이 이 곰이 관측한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름이 똑같은 그 나 혼자 산다 곰이랑 이름이 똑같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합니다.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또 뭐냐?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공간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는 전자기 복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전자기파를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 전자기 복사가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인데 쌤이 마음이 급해서 전파라고 적어버렸네요. 전자기파인데 이 전자기파가 뭔지는 뒤에서 나중에 2학년 때 배워요. 물리 1에서 배우는데 그냥 지금은 열이라고 정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우주 공간 전체에 골고루 열이 있다는 말이야. 이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똑같이 열이 퍼져 있다. 그 온도가 이 배경 복사 온도가 2.725 켈빈이다. 켈빈은 온도의 단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도씨를 쓰죠. 도씨도 있고 화씨도 있고 이런데 그 중에 하나인 켈빈 온도의 단위 그냥 온도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똑같은 온도로 우주 전체가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빅뱅 우주론이 지지하는 거죠. 이 증거가. 그러니까 이 온도가 고르게 똑같은 온도인 이유는 이 어떤 한 점에서 이 우주가 커지고 있고 이 공간만 팽창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점에서 퍼져서 그냥 공간이 팽창하는 거니까 전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만약에 막 뭐가 더 생겨나고 이러면 여기서 생기면서 온도가 달라지고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온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온도가 달라야 되는데 이 공간에서 한 점에서 이 공간만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균일하게 계속 퍼지고 있고 그래서 온도가 전체적으로 일정하다. 요 온도가 전체적으로 일정한 걸 관측했기 때문에 이 공간만 커지는 거구나. 이 한 점에서 퍼져서 빵 터져서 빅뱅이 돼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공간만 커지는 거구나. 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빅뱅 우주론이 지지가 된다. 그래서 이 정상 우주론 너 땡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되면서 이 빅뱅 우주론이 더 힘을 얻고 이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었다. 빅뱅 우주론이 인정을 받고 있다. 지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건 여러분 론일 뿐이죠. 사실은 아니에요. 이론 하나의 그냥 이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어떤 대단한 나사에 들어가겠죠. 나사에 들어가서 대단한 또 다른 관측 결과 데이터를 모집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이론이 지지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쌤이 그걸 했다 그러면 해인 이론, 이해인 빅뱅은 아닐 테니까 뭐 우주 이론, 우주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쌤이 노벨상을 받겠죠. 쌤이 나사에 들어간다면. 근데 쌤은 이제 여러분을 가르치는 걸 계속 하고 싶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게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배워서 천체학자 되고 싶은 사람, 천체과학자 열심히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서 천체과학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겠죠. 나중에 엄마한테 가서 알려주는 거야. 엄마, 빅뱅이 뭔지 알아? 하면서 대폭발인데 이게 어떤 증거, 요 팽창의 증거, 우주 배경 복사의 증거로서 이게 맞는 말이야 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지저분리해졌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2까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수업 마칠 거예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여러분. 지금 30분 지났는데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뭘까요, 여러분? 물질을 지워봅시다. 찡찡. 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번엔 자주색 해봅시다. 보라색. 여러분 보라색 좋아하나요? 쌤은 좋아합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뭐라고 배웠어요? 원자다 배웠죠? 원자는 또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일까?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배웠고 이 원자 핵은 또 뭐로 구성되어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이 중성자는 또 뭐로 구성되어 있냐? 중성자, 양성자는 쿼크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쿼크라는 기본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쿼크랑 이 전자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입자라고 배우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입자는 요거까지니까 근데 또 이 쿼크도 다른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입자 말고 다른 걸로도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밝혀내면 여러분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물질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걸 밝혀냈고 근데 이 원자는 원자일까? 전자로 되어 있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또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원자 핵은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어 있고 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죠. 그러면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또 기본 입자냐? 아니다. 이 중성자랑 양성자는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서 지금은 전자랑 쿼크까지밖에 발견을 못했지만 이 쿼크도 아니면 또 이 전자도 또 어떤 입자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밝혀내면 또 노벨상 받겠죠, 여러분. 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많이 열려 있습니다. 과학이 이미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아주 많고 여러분이 할 일이 아주 많아요.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자, 그래서 한번 입자의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4쪽에 제일 마지막에 또 표가 있죠. 같이 보면서 정리해봅시다. 자, 지금은 일단 기본 입자는 뭐다? 쿼크랑 전자다. 쿼크랑 전자가 기본 입자인데 이 기본 입자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작은 입자고 종류에는 쿼크랑 전자가 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서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는 기본 입자지만 또 다른 입자가 있을 수 있겠죠. 중에서 전자는 음전하를 띈다. 이것도 배웠죠? 음성이다.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 쿼크 3개가 강하게 결합해서 강한 인력을 띠는데 핵력이라고 해요, 이걸. 강하게 결합해서 한 개의 양성자나 중성자가 된다. 이렇게 쿼크 3개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된다. 이 쿼크의 종류도 이 14쪽 보면 기본 입자의 종류에 쿼크 6종류 나와 있죠. 경입자 6종류.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 되고, 양성자는 말 그대로 양이니까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중성이다. 그래서 전하를 띠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자 핵은 뭐로 되어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하게 결합돼서 생성된 입자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띈다. 왜냐하면 이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중성이야. 그래서 플러스랑 그냥 중성, 빵이죠. 빵을 합치면 뭡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원자 핵도 양전하를 띠겠구나. 그래서 자 원자는 또 뭐로 되어 있냐? 원자 핵에 전자가 결합되어서 형성된 입자죠. 그래서 여기에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되는 거 이게 원자죠. 그 다음에 얘가 원자 핵이죠. 원자 핵. 이 두 개로 구성된 원자 핵이고 얘가 지금 얘는 빨강색이니까 양성자겠네요. 양성자다. 얘는 원자. 이거 원자. 요게 하나가 원자죠. 그래서 이 하나를 확대한 게 이게 원자겠죠. 그래서 이 원자는 이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되어 생성된 입자. 그리고 전자수는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수와 같기 때문에 이 전자수가 만약에 플러스 1인 게 바로 수소죠. 양성자 수 플러스 1 하나인 게 수소다. 여러분 양성자 수가 플러스 1 하나고 전하량이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빵이죠. 여러분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적어줄게요. 수소는 전자수 하나 해서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일 테고 수소는 양성자 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플러스 1 돼서 두 개 합치면 빵이 돼요. 그래서 원자 핵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빵, 전하량 빵이다. 그럼 헬륨도 한번 해볼까요? 헬륨은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량은 마이너스 2고 양성자 수는 플러스 2겠죠. 두 개 합치면 또 빵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인 거죠. 원자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쌤이 여기서 이 쿼크가 강하게 결합한 게 핵력이라 했죠. 근데 이게 핵력이 아니라 미안해요. 원자 핵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하게 결합한 게 핵력이에요. 왜냐하면 핵은 원자 핵에서 따온 핵이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핵력이다. 이 힘도 세고 요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우리 왜 중력이나 뭐 이런 힘들 있죠. 이 힘들에 대해서도 핵력이나 뭐 이런 거 부력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다양하게 힘들 몇 개 배웠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받고 벌써 40분 한 37분 됐는데 고생 많았어요. 40분 동안 수업 듣느라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받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웃는 얼굴 보면서 수업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쌤이 처음에 말했듯이 꿀잼 물리 맞죠? 꿀잼입니다. 여러분 더 기대하세요. 더 재밌는 사실들을 배울 테니까 어떤 이론들 배울 테니까 기대하고 오늘 수업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얼굴 보고 또 재밌게 수업합시다. 수고했어요. 안녕.